자, 응수 세미나 학생들 여러분, 오랜만에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 녹화를 하는데요. 그 전에까지 오늘 이 시간이 이제 저희가 녹화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이후에 어떤 토픽을 좀 더 하면 좋을까 뭐 이런 말씀 드렸었고, 제 생각에는 뭐 프리에 트랜스폼과 이미지 프로세싱을 좀 더 들여다볼까 했는데, 일단 주제가 조금 더 그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주제 같아서요. 그 부분은 조금 독립적으로 한 달 정도 사실은 좀 시간이 필요한 토픽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시간 정도에 어떤 얘기를 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했는데, 고민의 결과, 지금 우리가 이제 코스를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저희가 이게 댄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에 이제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이 어드밴스드한 뉴메리컬 선형대수 리니어 알제브라를 좀 더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스파르스 매트릭스에 대한, 그러니까 스파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0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행렬들이죠. 0이 많고 0이 아닌 숫자가 더 적은 그런 게 이제 스파르스고, 그 다음에 0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숫자들이 훨씬 많은 그런,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프로베니우스 정리에서처럼 행렬들이 이제 0이 아닌 것들이 더 많은 그런 행렬들을 좀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댄스 매트릭스라고 그러고, 댄스 매트릭스에 대한 지금 이제 어떻게 큰 관점에서 보면 댄스 매트릭스에 대한 이제 수치적인 해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댄스 매트릭스에서 잘 알려진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이제 QR 디컴포지션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촐스키 디컴포지션이라서 포지티브 데피닛에 대해서 했죠. 사실 이게 한 달 전에 이제 QR 디컴포지션 했었고, 이게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과 관련해서 이제 QR 디컴포지션의 어떤 티오리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가 조금 이제 헤비하죠. 사실은 좀 헤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벡터의 지오메트리, 그러면 이게 우리가 트라이앵글의 삼각형을 이용한 방법인데,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보는 그 두 가지는 사실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훨씬 더 좀 깜찍한 재미있는 방법들이고요. 우리의 목적,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A를 QR 디컴포지션 한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Q가 오소고날 매트릭스니까, A에다가 Q 트랜스포즈를 취해서 R이라고 하는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A에다가 뭐예요? 어떤 오소고날 매트릭스들을 계속 곱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 곱해서, 예를 들면 오소고날 매트릭스들을 계속 곱하면,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Q1, 그러니까 지금 A가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A가 있는데 A가 주어져 있으면 얘를 뭐라고요? 상삼각 행렬로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삼각형렬로 만들고, 이제 밑에 아래 부분이 0이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이게 이제 QR 디컴포지션에서는 A에다가 예를 들면 Q 트랜스포즈를 취하면은 이 R이라고 하는 게 얻어지는 게 바로 QR 디컴포지션이죠. 근데 이제 Q라는 걸 매트릭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일은 뭐냐면은 바로 그람 슈미트 오소고날라이제이션을 거쳐서 Q의 컬럼들을 하나씩 찾았어요. 오소노멀한 컬럼들을 다 하나씩 Q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Q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Q의 컬럼들을 만들어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결국 주어진 A에서 그것에 A의 컬럼들을 이용을 해서 그것들을 그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에서 오소노말 세트로 만드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이걸 한 번에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어퍼 트라이앵귤러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이런 상삼각형렬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것을 그람 슈미트 대신에 그람 슈미트를 우리가 G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람 슈미트 메소드 대신에 우리가 여기에 오소고날 매트릭스들을 한 번 곱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 번 곱하면은 예를 들면 얘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Q1, Q2, 땡땡땡, QM까지 몇 번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보통은 N번 해야 되겠죠. 네, N번 해야 됩니다. N보다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엄청 많이 필요한데요. M은 당연히 N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여러 번에 거쳐서 M은 당연히 M 제곱보다는 큰 숫자가 될 건데요. n제곱보다 큰가요? 정확하게는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대략 n제곱 스퀘어 정도의 이제 사이즈를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해서 이 어퍼 트라이앵귤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은 Q1, Q2, QN들, 즉 각각이 오소고날한 애들을 다 곱해도 결국은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된다. 그러니까 오소고날 매트릭스와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곱하면 여전히 오소고날 매트릭스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죠? 그러면 이 전체가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Q1부터 Q2, QM까지 차례차례로 우리가 오퍼레이션을 취할 때 이 행렬들 각각을 전부 다 한꺼번에 곱한 얘를 뭉뚱그려서 Q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QR 데컴포지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QR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오소고날 곱하기 뭐예요? 어퍼 트라이앵귤러 이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꼭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스킴에서 즉 여러 개의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곱해서 어퍼 트라이앵귤러 상삼각형렬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기븐스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과 그 다음에 하우스홀더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의 어떤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에 대한 사실은 매트랩 펑션들을 만들 수 있으면 제일 바람직하겠다 싶어요. 근데 기말은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지금 촉박한 시간에 제가 알고리즘 만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어사이먼트로 내진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방면에 좀 흥미를 느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원래는 수학 같은 거를 너무 이런 거에 너무 좀 몰랐는데 이렇게 코딩을 해보고 이렇게 펑션 만들어내고 그죠? 알고리즘을 이렇게 기계한테 이렇게 시키는 이런 일들 하니까 나 좀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이러신 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기븐스 로테이션과 하우스홀더 리플렉션을 이용을 해서 좀 알고리즘을 생각해서 그 펑션을 만들어 보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이 교육의 효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 어떤 수학적인 어떤 내용만 다루고 사실은 이것을 알고리즘을 임플리멘팅 한다고 부르는데
그 펑션으로 만드는 거는 시간 관계상 좀 하지 못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보시면 기본적인 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은 좀 금방 아실 거예요. 제가 좀 말로 말리 언급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기브스 로테이션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기브스 로테이션은 딴 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자, 목표가 뭐냐면, 자, 어떤 열벡터에 대해서 이 기브스 로테이션이 어떤 일을 하는지만 보면 되는데요. 기브스 로테이션 딴 게 아닙니다. 기브스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덴티티 행렬이 있잖아요. 아이덴티티 행렬이 있을 때, 자, 아이덴티티 행렬, 다른 대각선 사이에서 아이덴티티 행렬이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i와 j의 항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 i와 j에 있는 i하고 ij 그 다음에 그러니까 j, i, j, j 요 네 가지 스폿에 있는 요 부분만 건드리는 겁니다. 즉 항등 행렬이 있을 때 항등 행렬에서 그죠? 나머지 부분은 다 건드리지 않고 그죠? 여기 이제 또 111들이 다 있는 거죠. 예, 있고 특별히 i열과 j행, i행과 j행 그 다음에 여기서만 봐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항등 행렬에서 1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 지금 i에 1도 있고 여기에 1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도 1이 있었고 또 여기도 1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지워버리고요. 그 부분을 지우고 대신에 코사인을 집어넣어요. 코사인 어떤 세타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그 반대급부로 이제 마이너스 사인하고 사인을 집어넣습니다. 이걸 2x2 행렬로 보면 이게 뭐예요? 로테이션이죠. 로테이션. 그러니까 세타만큼의 평면에서 회전시키는 게 바로 요 행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로테이션이거든요. 이 부분이 로테이션이고 사실은 이제 로테이션 한다는 뭐냐면 2x2 행렬에서 어떤 거를 뭐예요?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일은 뭐냐면은 얘를 뭐라고요?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요 xi와 xj가 마치 2x2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2x2면 여기 어떤 xi, xj로 요걸로만 이루어진 벡터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뭘로 보내는 거냐면은 y가 0이 되도록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요 벡터로 회전시켜서. 오케이? 무슨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v는 뭐라고요? xi, xj. 그러니까 이미의 어떤 그 x라고 하는 벡터가 있었을 때 그 벡터에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은 자 xi와 xj가 있으면 요 부분이 xj 성분, 요 xj 성분이 0이 되도록 하고 싶어요. 오케이? 자, 요 부분을 0이 되게 만들고 싶다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 xi, xj로 이루어진 요 2차원 벡터가 있다고 하면 이 v라는 벡터가 그것을 회전 이동시켜서 뭐예요? x축으로 회전 이동시켜서 y 좌표를 0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2x2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확장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여기 i와 내가 xi, xj에서 xi는 0으로 안 만들고 xj를 0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방법은 바로 요 회전을 생각을 해서 여기 이것을 회전하는 이펙트를 주면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성분만 관계하는 회전 성분이 이게 코사인과 사인을 적절히 넣어서 하면 되고 얘와 v와 x축이 이루고 있는 각도를 세타를 계산을 해서 그거 코사인과 사인을 넣어주면은 회전 이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회전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세타만큼 회전시켜야 되겠죠. 세타가 이루는 각이라면은 우리 회전은 보통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거니까 여기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v와 x축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면 마이너스 세타만큼 회전시켜야 되니까
여기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사인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사인과 코사인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그 0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게 이제 행렬로 만약에 액트를 하게 되면은 요 C가 CXI에 계산을 해서 다시 그죠? 요거와 요거가 요렇게 만나서 뭐예요? 이쪽 부분 다 0이니까 여기 주르륵 다 0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 행하고 요 열을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우리가 CXI 플러스 XJ가 바로 i번째의 새로운 i번째 컴포넌트죠. 그죠? 새로운 이게 i번째 컴포넌트가 되고, 그 다음에 요 행렬과 요 행과 J행과 그 다음에 X 벡터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뭐예요? 예, J 컴포넌트가 되는데 그 J 컴포넌트가 우리가 0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죠? J 컴포넌트 0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사인과 코사인이기 때문에 그냥 식을 푸셔도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실제로 해보면은 이제 S는 이렇게 나오고 C는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리고 거리가 거리가 아까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xi, xj의 거리는 뭐예요? 바로 루트 오브 xi 제곱, 요게 거리죠, 그죠? 요 벡터. 아까 v 벡터의 크기가 요거예요, 그죠? 이게 xi, xj였잖아요. 그래서 요 회전 이동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요 x 좌표가 뭐예요? 원점에서 그것 간의 거리가 나오죠. 요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회전 이동 시키는 것이다. 이게 이론은 마이너스 세타만큼의 회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세타일 때.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게 바로 기븐스 로테이션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당연히 이렇게 만들면 얘는 뭐예요? 오소고날 매트릭스예요. 예. 지금 이러한 형태, 즉 i와 j를 고르게 되면 무슨 짓을 한다고요? 자, xi는 xi 제곱 플러스 xi 제곱 더하기 xj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j 컴포넌트는 뭐라고요? 0으로 만드는 이러한 과정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피봇 엘레멘트, 즉 우리가 i번째 열을 이제 우리가 상삼각 행렬을 만들기 위해서 i번째 피봇을 보고 있을 때 그 i번째 피봇은 고정시키고 뭐예요? 이 기븐스 로테이션 행렬을 i 플러스 1부터 i 플러스 2, 그 다음에 i 플러스 3, i 플러스 5 해서 땡땡땡 해서 끝까지 할 때까지를 계속 반복해서 곱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i의 피봇 엘레멘트는 당연히 계속 바뀌겠죠. 예, 피봇 엘레멘트는 계속 바뀌지만 아래 부분들은 전부 다 순서적으로 차례차례 0으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이 기븐스 로테이션을 즉 계속 우리가 어떻게 인덱스를 할 거냐면 자 i, j, c, s 이렇게 뜰 텐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기븐스 로테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i도 바꾸고 j도 바꾸고, 근데 j를 0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j 컴포넌트를 0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j가 i 플러스 1부터 n까지를 순차적으로 주게 되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계속 뭐예요? 예. 그 i번째 그러니까 ai 밑에 있는 ai 플러스 1부터 해서 쭈루룩 다 예. 이게 i열이었다면은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0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쪽 숫자는 계속 바뀝니다. 기븐스 로테이션을 취할 때마다 바뀌어요. 여기 바뀌지만 이게 이제 계속 새로 뭔가 바뀌겠죠. 그렇게 되지만 이 아래 부분을 전부 다 0으로 만들어주면서 상삼각 행렬을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삼각 행렬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기븐스 로테이션의 어떤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실제로 사실은 기븐스 로테이션을 계속 왼쪽에서 곱해주게 되면
우리의 오리지널 매트릭스의 형태는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요 I 번째 칼럼에만 기브스 로테이션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그죠? 나머지 그러니까 행렬들도 좀 바꾸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기브스 로테이션 I를 만약에 고정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다른 것들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이미 0들이 막 만들어졌죠. 0들이 만들어지면 그 0들은 사실은 건드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만 달리하게 되면은 얘는 다른 것들은 사실은 이펙트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컬럼에만 이펙트를 미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다른 IJ 모든 다른 칼럼의 IJ에도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이미 상상각 행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IJ들의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미 0으로 만들어진 상태니까 걔네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자, 그러니까 이 기브스 로테이션 어떤 J에 IJCS를 하게 되면은 이게 행렬에다 만약에 때리게 되면은요, 행렬에다 때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이 컬럼에 있는 IJ도 건드리긴 한데요, 그죠? 모든 각각의 IJ를 다 건드리는 거죠. 예, 여기 있는도 IJ도 바뀌고, 여기도 IJ가 바뀌고, 여기도 IJ가 바뀌어요, 그죠? 무슨 일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면 여기서 XI를 특정한 XI와 XJ를 골랐기 때문에, 이 특정한 XI, XJ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를 XI와 XJ의 그죠? 길이만큼을 곱한 이 부분이 루트로 바뀌지만 여긴 0으로 되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 특정한 벡터를 회전시킨 거기 때문에 나머지 벡터들은 어디로 회전할지 모르죠, 그죠? 얘네들도 다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얘도 바뀌어요. 근데 이미 이쪽 부분이 0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피봇이었어요. 여기가 피봇이었으면 이게 피봇이니까, 그럼 피봇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이 앞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앞부분 다 0으로 이미 만들어진 거죠. 네. 그죠? 왜냐하면 기분스를 차례차례로 했으니까요. 여기 0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기분스에서 여기도 0 만들고 이렇게 해서 쭈르륵 기분스를 하다가 이 앞부분을 전부 다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i번째 열에 와서 다시 그 i 피봇을 가지고 이제 만드니까 이 앞에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0으로 만들어진 부분들은 우리가 기분스 로테이션을 여러 번 곱하더라도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이 뒤쪽에 나오는 이 부분들만 건드리는데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물론 뉴메리컬 관점에서 보면 이 J라고 하는 건 행렬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행렬을 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원소와 요 원소를 보고 아까 C하고 S를 골라가지고 그냥 계산 결과를 다시 A에서 업데이트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분스를 때릴 때마다 A라는 게 바뀌어요. 계속 A라는 게 바뀌고 그걸 가지고 다시 기분스를 만들어내고 그걸 다시 또 때린 다음에 다시 A를 만들어내고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R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상삼각 행렬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Q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알기 어려운 거는 그럼 기분스 로테이션을 다 때린 결과가 뭐냐? 그건 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뭐죠? 예, 이 Q가 정확하게 뭐였냐? 이 Q를 얻어내긴 좀 힘들긴 하지만, 예, 그렇지만 이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자체를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Q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기분스 매트릭스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걔네들이 계속 곱하는 그런 과정에서 얻어지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곱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그 기분스 로테이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시간이 벌써 뭐 한없이 흘렀네요. 25분 됐는데 이번에는 household reflect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ousehold reflection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인데 이제 household reflection의 조금 더 뭐 아까 거와 비교해서 장점은 뭐냐면은 아까 피봇 엘레멘트 아까 이제 기분스 로테이션은 피봇 엘레멘트가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그죠 칼럼 이하에 있는 그 엔트리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우스홀더는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그냥 샥 제거해 줍니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얘를 한 번에 그냥 통으로 자, 이 피벗 밑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뭐예요? 0으로 샥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대단히 놀랍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원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 HU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하우스홀드의 약자고 여기서 U라고 하는 것은 기준 벡터가 되는데요. 기준 벡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하우스홀더는 말 그대로 리플렉션이에요. 그러니까 커다란 거울이 있고 어떤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를 뭐예요? 거울의 반대편으로 이렇게 이 리플렉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거울의 이미지에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딱 그 리플렉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평면에 대한 어떤 벡터의 뭐야? 이 반전이 바로 하우스홀더 행렬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평면인데 그 평면은 뭐야? 평면은 항상 수직 벡터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그죠? 어떤 평면이 있을 때 그 평면을 결정하는 수직 벡터가 있어요. 여기서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은 항상 한 차원 모자란 거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n 차원에서 평면은 n-1차원 하이퍼플레인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하나의 벡터 그러니까 그 n-1개의 우리가 벡터 그러니까 주어진 행 a가 n by n이라면 여기서 이 평면은 뭐예요? n-1차 플레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n-1개의 어떤 n-1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1차 결합으로 이루어진 리니어 스팬 그러니까 1차 결합으로 이루어진 바로 벡터 공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벡터 सब스페이스고 이 सब스페이스에 대한 수직 벡터가 하나 결정될 텐데 그게 U입니다. 그 U에 대해서 이제 이 U에 대해서 뭘 할 거냐면은 이 U가 바로 그 평면과 사실 동일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평면의 수직인 벡터와 평면은 사실은 이제 동일시합니다. U를 결정하면 평면이 결정되고 또 거꾸로 평면이 결정되면 그것의 수직 벡터 U가 결정된다. 그래서 어떤 걸 U라고 하는 것을 평면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것의 수직인 평면과 U는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U를 생각하게 되면 U를 수직 벡터로 가지는 평면을 생각하고 그 평면에 대한 어떤 그 벡터 V의 뭐예요? 그 평면에 대한 대칭, 반전, 리플렉션을 시키는 것이 바로 요게 행렬이 하는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얻어내느냐? 이것은 뭐 이제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V라는 게 이제 여기 이렇게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렸고요. 자, 요곳에 요 V라는 벡터를 다시 여기서 보시면 U로 프로젝션을 시키면은 지금 녹색 벡터가 얻어졌어요. 그죠? 요 녹색 벡터를 반대 방향으로 2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길다란 벡터가 얻어지죠. 요 방향으로 V를 뭐예요? 다시 더해주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행사 변형을 그리게 되면은 바로 U에 대한 리플렉션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V가 이 HUV를 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그 평면 안에 들어가는 그런 벡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U의 수직인 걸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바로 그 리프렉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어떤 평면이 있을 때 어떤 벡터가 이 두 개의 리프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를 벡터를 더하게 되면은 이 더한 벡터가 이 평면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면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U를 곱했을 때 그것이 바로 U의 수직인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일을 할 거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어떤 이제 피봇 엘리멘트가 있을 때 그 피봇 엘리멘트 이하를 다 어떻게 하면 0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예를 들면은 자 x라고 하는 벡터가 여기 있어요. x1부터 xn이라고 하는 이런 벡터가 있었다고 칩시다. 이 벡터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 자 x1은 숫자가 바뀔 수 있죠. x1의 스타라고 할까요? 뭔가 x1의 숫자는 바뀔 수 있는데 이 x1 이하를 전부 0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까 이제 기븐스도 이렇게 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household reflection을 쓸 텐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x1의 스타에 E1 이렇게 볼 수 있죠. E1이 바로 1, 0, 0, 0, 0, 0 그죠? 1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0인 거를 E1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결과적으로 household reflection을 해서 H에 U에 X를 해서 결과가 뭔가 something에다가 뭔가 이제 something에다가 E1에 그것이 나오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1이라는 게 있고 X라는 게 있구나. X가 여기 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E1이다. 뭔가 이 크기가 이제 뭐 E1이 여기 있다고 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두 벡터를 이제 이 두 벡터가 뭐 어떤 거울에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얘가 리플렉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것의 이 반대편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E1의 마이너스 방향도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 이것이 이 두 개의 어떤 평면에 이것이 어떤 리플렉션이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평면을 생각을 했을 때, 얘네는 이것이 적절한 여기로 리플렉션이 되겠구나. 그래서 U를 찾는 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직이 되도록 이게 평면인데, 이 평면인데, 요거의 수직 벡터가 봐요. 요 벡터의 두 개의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어떤 플레인에 그거라면 사실은 이 두 개의 벡터를 빼면은 빼면은 U가 얻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U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는 사실은 U라고 하는 건 어떻게 찾는 거예요? 주어진 벡터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찾냐면은 우리가 이것의 결과가 그러니까 이 결과가 something이 되도록 하는데 이것에 특별히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요 x1 something을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뭐냐면은 x의 크기. 왜냐하면 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은 오소고날의 기본적인 관점이 뭐냐면은 그 벡터의 크기를 바꿔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x의 크기가 x의 놈으로 주어지는데 E1의 놈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x의 놈을 바꿔주면 안 되기 때문에 x의 놈이 바로 이 첫 번째 엔트리를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는 요 부분이 x 요 사이즈가 x의 놈의 이 원이다. 그랬을 때 이것은 바로 요 벡터에서 요 벡터를 빼준 걸 더하면은 요게 수직인 게 얻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수직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x의 빼기 x의 놈에다가 이 원을 한 것이 바로 우리 u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u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리플렉션, 아까 이제 그것의 형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형태로 u를 결정하고 나면 household reflection의 형태는 바로 요겁니다. 네. 그래서 식이 나와져 있죠. identity 빼기 2배의 u 곱하기 u의 트랜스포즈. 이 부분의 행렬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n by 1 곱하기 1 by n이니까 이 부분이 n by n 행렬이고, 그 다음에 u 트랜스포즈 u는 스칼라입니다. 그죠? 스칼라. 이 부분의 행렬이고, 이것도 n by n 행렬이고, 그죠? 두 개, 그래서 이걸 행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가 이제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u가 u를 적절히 선택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그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u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좀 뭐 손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렸습니다만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HU의 트랜스포즈에다 HU를 하면 이게 아이덴티티가 나오기 때문에 HU도 오소고날 매트릭스예요. 근데 이게 하는 역할은 뭐였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짜로 그 피봇에 있는 거 이하를 샥 다 지워져 버리는, 그냥 제거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번에,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하우스홀드를 만약에 어떤 한 벡터에다 때리는 게 아니고 행렬에다 때릴 경우에는 첫 번째 행렬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하우스홀드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행렬을 이제 여러 가지 엔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엔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하우스홀더를 때릴 때는 모든 벡터를 다 가져와야 되겠죠. 요거를 전제 아까 A1이라고 할게요. A1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어요? 아까 A1의 크기에 E1으로 바꿔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지금 여기가 A1 벡터의 사이즈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로로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우스홀더를 이제 이 A1에 대한 하우스홀더를 때리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이 또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요 가만히 나머지 A1부터 A2, A3, AN에 있는 칼럼들이 전부 다 그 하우스홀더 리플렉션을 왼쪽에서 때려주게 되면은 다 바뀌어버려요. 그죠? 이게 다 바뀝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 피봇을 가지고 이게 나머지들은 다 0으로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때는 이번에는 이거 건드려야 돼요? 안 건드려야 돼요? 안 건드리죠. 이 부분 안 건드리고 무슨 벡터 가지고 해야 돼요? 이 부분, 요 두 가지, 그러니까 n-1 엔트리를 가지는 얘를 가지고 하우스홀드 리플렉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럼 하면 얘 어떻게 되느냐? 얘 달라지는데 여기 다 얘네는 다 0들이었잖아요. 이 0은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0은. 네. 그리고 요 부분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사실. 요 부분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앞에 만들어진 0은 하우스홀드 리플렉션을 두 번째 벡터를 가지고 해도,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요걸 가지고 엔겔을 할 때는 요 앞에 위에 first row에 대해서는 하우스홀드 트랜스포메이션이 역할을 못하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해서만 n-1 곱하기 n-1 요 마이너한 요 부분에 대해서만 하우스홀더 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하우스홀더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우스홀더를 때리게 되면 역시 1, h 사이즈가 이제 여기가 1이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 항상 건드릴 때 보면은 이쪽은 다 0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건드리지 않고요, 그죠? 네, 요 하우스홀더가 두 번째 하우스홀더가 때릴 때는 요 밑에 있는 마이너만 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우스홀더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우스홀더를 만들어낼 때는 이제 사이즈를 고려해서 이 오소고날 매트릭스들을 곱할 때 좀 형태를 두 번째로 곱해지는 형태 하우스홀더는 이제 그러니까 하우스홀더는 그냥 엔개만 하면 되죠. 하우스홀더 엔개만 만들면 되고 하우스홀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그 계산을 간편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선형대수에서 이 하우스홀더 같은 경우는 다 다르지 않는데 이런 뉴메리컬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우리가 이제 상상각 행렬을 만들려고 할 때는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곱해서 상상각 행렬을 만들고 하는 이 QR 임플레멘팅 알고리즘에서는 하우스홀더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또 마지막까지 가면서 이제 하우스홀더 설명하면서 조금 이제 필기가 이렇게 좀 흐트러진 부분이 생겼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매트릭스 칼럼들을 다 제로로 한꺼번에 만드는 게 이제 하우스홀더의 아주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당부드린 것처럼 이거를 이용을 해서 뭔가 이 QR 디컴포지션을 우리가 이 새로운 방식으로 임플레멘테이션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매트랩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QR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곱해서 어떤 A를 어퍼 트라이앵귤러로 만드는 방법이 이제 전통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람 슈미트로 이용한 프로세스, 그 다음에 기븐스 로테이션을 이용한 거,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또 얘기했던 것이 하우스홀더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이 중요하고요. 그람 슈미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혹시나 이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스파스 매트릭스들에 대한 그 아이겐밸류 같은 거를 계산하려고 했을 때는 여전히 약간 좀 이게 중요한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람 슈미트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그 알고리즘적인 어떤 비용이라든지 스테빌리티를 보면은 하우스홀더가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걸로 이 수치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알려져 있습니다. 퍼포먼스도 괜찮고 해서요. 그래서 이런 수치적인 것과 관련돼서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또 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학부 수준에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 선형대수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계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컴퓨터는 이렇게 플로팅 에러를 항상 달고 다니니까요. 그 플로팅 에러를 좀 더 리듀스 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이 두 가지 QR 임플레멘테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봤습니다. 모쪼록 한 학기 마무리 잘 하시고 한 학기 동안 그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시면서 또 미진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셔서 그 프로젝트 수업도 스스로의 힘으로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